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13일부터 국회 국정감사가 여야 간의 혈전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여야는 캄보디아 범죄 문제와 김현지 부속실장 논란, 그리고 사법개혁 등의 쟁점 현안을 놓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수 정치권에서는 이진숙이라는 새로운 영웅이 탄생하면서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수의 여전사로 떠오른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급부상 배경과 향후 정치적인 행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된 이진숙 위원장은 방송의 정치적 중립과 공영방송의 공정성 문제 등에 대해서 소신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발언들은 결국 민주당과 여권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고, 급기야는 민주당 주도로 지난 8월에 국회에서 탄핵을 당하게 됩니다. 이후 5개월 만인 올해 1월 23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하면서 방송통신위원장에 복귀를 했습니다. 업무에 복귀한 이후에도 공영방송의 제어가 문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문제, 방통위 체제 문제 등을 둘러싸고 사사건건 여권과 충돌했습니다. 결국 민주당과 여권은 이진숙 위원장을 면직시키기 위해서 정부 조직 개편을 단행하게 되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새로운 기관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지난 9월 30일자로 자동으로 면직이 됩니다. 보통 기관의 명칭이 바뀌더라도 직책이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는 경우가 많은데, 법안부 측에다가 정무직은 승계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이진숙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에서 자동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자동 면직된 충격이 가시기 전인 면직 하루 만에 경찰의 전격 체포가 돼서 지지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던져주게 됩니다. 경찰은 그동안 이진숙 위원장이 소환 요구에 6차례 이상 불응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긴급 체포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야권에서는 하명 체포, 기획 체포, 과잉 체포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크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이진숙 위원장은 경찰에 체포되면서 수갑을 찬 두 손을 높이 들어서 체포의 부당성을 주장해서 지지자들에게 큰 울림과 감동을 주게 됐습니다. 이후에 이준석 위원장에 대한 관심과 지지세는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지지자들은 보수의 새로운 영웅이 탄생했다, 보수의 여전사가 등극했다, 이렇게 호응을 하면서 열광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이제 이진숙 위원장의 정치적 체급은 국회의원을 넘어서서 대권 후보로까지 이르게 되는 지경이 됐습니다. 이처럼 이진숙 위원장이 보수의 영웅, 보수의 희망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과연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동안의 소신 발언과 투쟁 정신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보신주의와 무사안일주의, 그리고 이기주의에 빠져 있을 때 여성의 몸으로 민주당과 여권을 향해서 소신 발언을 쏟아내고 또 강력한 투쟁을 한 점이 이 보수 지지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았을까,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진숙 위원장은 어떤 길을 걷게 될까요? 첫째로, 정치적으로 몸집이 커진 만큼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방안입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과의 투쟁에서 수세에 몰린 만큼 서울시장에 출마를 해서 전국 지방선거에 바람몰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최근 민주당에서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을 민주당이 탈환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이런 분석이 나왔죠. 그래서 이준석 위원장이 서울시장에 출마한다면 충분히 당선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만 현 서울시장인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조율이 관건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어떤 방식으로 선정할지 아직까지는 정확한 룰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섣불리 예단하기는 이릅니다마는 이준석 위원장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 자체가 국민의힘 지방선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향으로 내려가서 대구시장에 출마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대구시장이 공석으로 무주공산인 만큼 대구시장에 출마의 결심만 한다면 가장 강력한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영남일보가 창간 80주년을 맞아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예상 후보 지지도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 이진숙이 21.2%, 김부겸 15.6%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밖에 주호영 8.2%, 추경호 7.6% 등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8개월가량 남겨놓고 있습니다만은 이준석 위원장은 어떤 후보와 경쟁하더라도 가장 높은 경쟁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호영 의원의 경우에 그 어느 때보다도 대구시장 출마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준석 위원장이 만약에 대구시장에 출마를 결심한다면 주호영 의원의 꿈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 정치권에서는 주호영 의원이 대구시장에 출마하기 위해서 이준석 위원장과의 담판을 벌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의원이 대구시장에 출마하는 대신에 지역구인 수성갑에다가 이준석 위원장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시키는 방향으로 사전 조율이나 역할 분담을 하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년에 있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이나 수도권에 출마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국회 전쟁에서 국민의힘의 화력이 크게 부족한 만큼 이진숙 같은 여전사가 국회에 진출한다면 국민의힘의 투쟁력이 크게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준석 위원장이 내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만약에 서울이나 수도권에 출마를 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와 주도권을 둘러싸고 충돌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국민의힘을 망가뜨린 주범으로 한동훈을 지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한동훈 전 대표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를 한다면 국민의힘은 또다시 또 한 번 분란과 소용돌이에 휩쓸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위원장이 향후 정치적인 행보를 놓고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는 현재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준석 위원장은 반드시 정치를 할 것이고 정치권에 뛰어든다면 단기간에 거물 정치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공천 평가 항목으로 대여 투쟁력을 최우선으로 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이준석 위원장의 공천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수의 여전사로 떠오른 이준석 위원장, 이준석 위원장의 향후 행보가 궁금해집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준석 위원장이 과연 어떤 행보를 선택할지 앞으로 지켜보는 일도 재미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도사카TV의 도기창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